대형 은행들이 신산업 개발을 함께할 핀테크 업체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융산업의 미래라는 구호에 불과했던 핀테크가 어느새 금융산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서 50대 실업자가 2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률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고용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가 한 달 새 1억 7천만 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하는 신호탄이란 기대감도 나오지만 무리한 해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액면 분할 후 첫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 주주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액면 분할 후 주주가 5배나 늘었는데 이에 대한 현장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금융권의 미래 화두는 단연 핀테크입니다. 기존 금융의 IT가 결합하면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권도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 등 상생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는 이에 맞춰 핀테크 금융을 바꾸다란 기획 보도로 핀테크로 일어나는 은행권의 지각 변동과 미래 전망을 시리즈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이하라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핀테크 업체에 빗장을 풀었습니다. 핀테크 업체와 협업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나선 겁니다. 핀테크 업체의 반짝이는 사업 아이디어에 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인프라가 합쳐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핀테크 사업부에 이제 저희 고민을 이런 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은행과의 협업은 까다롭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이런 속도로 일처리를 해주시는 데는 이게 처음이어서 되게 놀랐어요. 감사드리죠. 서로의 니즈가 맞았죠. 그러니까 팝펀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시장 조사와 나름대로 어떤 기술 분석을 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상품과 결합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API를 설계를 하게 됐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P2P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P2P 소상공인 전용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윈윈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들도 뭔가 받을 수 있고 이분들도 저희 그 금융 서비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수익이 만들어져야 되고. 금융권 최초로 오픈 API 기반의 오픈 플랫폼을 출시한 NH농협은행은 NH혁신센터, NH클라우드 등 핀테크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핀테크 협업 전진기지 역할을 할 디지털 R&D 센터도 다음 달 서울 양재에 문을 엽니다. NH농협은행은 센터에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미래금융 사업을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의 협업은 긍정적입니다. 투자자와 차주 사이에 오고 가는 자금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P2P. P2P 업체 8%는 대출 채권을 NH농협은행에 신탁하는 과정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입금을 이제 저희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쪽으로 입금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모아진 돈을 대출자한테 줄 때는 저희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제 API를 이용을 해서 투자자 ABC의 돈을 대출자 가한테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API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대출자한테 바로 전달을 하게 되는 식으로. P2P 투자자의 자산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 겁니다. KEB 하나은행은 원큐 애자일 랩을 만들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핀테크 업체 마인즈랩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하나은행의 인공지능 서비스 하이뱅킹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어떤 기술적인 분야랑 신기술 분야에서 좀 약했던 취약적인 부분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었던 그런 핀테크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롭게 낸 혁신 서비스와 플랫폼 형태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KB국민은행은 KB 이노베이션 허브를 중심으로 핀테크 업체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62개 업체가 KB 스타터스로 선정됐고 총 85건의 제휴를 통해 KB금융계열사와 159억 원 규모의 투자 연계를 도왔습니다. 시티은행은 글로벌 은행답게 전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티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해 5만 달러의 상금과 함께 글로벌 핀테크 전문가들과 컨설팅할 기회도 줍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을 근거로 50대 실업자 수가 지난 1999년 이래 가장 많았다며 고용 대란이 더 심각해졌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도 크게 늘면서 50대 고용률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난만 강조하려는 편파 보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명키 어려워 보입니다. 유민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50대 실업자 수는 20만 6천 명으로 지금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탓에 오히려 가장으로서 책임이 무거운 50대들이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실업자 수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도 함께 크게 증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반쪽짜리 비판입니다. 지난달 5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 8천 명 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50대 고용률은 74%를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업자 숫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 구조 변화로 50대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0대 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으니 취업자 수도 실업자 수도 동시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럴 때 고용 상황을 진단하려면 고용률을 봐야 합니다. 고용률이 74%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면 고용은 호전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당초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도 역대 최다입니다. 그런 점에서 50대의 그 고용 환경이 모든 연령층 중에서 가장 개선된 연령층인데 이것을 나쁜 고용 사례로 이렇게 짚어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한 달 새 1억 7천만 원 오른 거래가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한편에선 장기간 하락했던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게 아니냐란 관측도 나옵니다. 맞는 말일까요? 정창신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전용 84.99제곱미터가 16억 8,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달 같은 평형 비슷한 층이 15억 1,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억 7,200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일부에선 그동안 하락세가 이어졌던 서울 집값이 반등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일 기준 이달 거래 실적은 아직 한 건에 불과해 집값이 반등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시장에 급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많고 아직 거래량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전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1억 7천만 원이나 비싸게 거래된 이유는 뭘까? 업계에선 리센츠 단지는 5,500가구 넘는 대단지로 지하철역과의 거리, 한강 조망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한 건 거래된 매물도 단지 앞에 공원이 있어 개방감이 좋고 11층이라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좋은 종이 하나 단계 한강뷰도 되고 공원뷰도 되고 역세권도 되고 남양이고. 전문가들은 집값 전망에 대해 우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말부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6월 1일까지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에 집을 내나 보유주택 수를 줄이려는 집주인이 많으면 집값 추가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작년 5월 액면 분할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린 서초 사옥은 액면 분할로 늘어난 소액 주주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주총장에 입장도 못하고 돌아가는 주주들이 많았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반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서초 사옥. 주주총회는 오전 9시 정각에 시작됐지만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주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총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소액 주주들이 건물 주변을 빙 둘러 이어졌고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한 주주들의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런 안내도 없었어요. 1시간이 넘도록 뭐 양해를 구하든지 뭔가 기본적인 안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보니까 몇 명씩만 이렇게 올리고 그냥 모두 안 올려 보낸다는 생각이 다 들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는 현재 78만여 명으로 액면 분할 이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소액주주 급증에 맞춰 2배 이상 많은 좌석을 준비했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주주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내년에는 보다 넓은 시설에서 주주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사이버 전자주주총회 해야죠, 뭐. 또 10만 명만 해도 여의도 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쌍방향 소통형 전자주주총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부터는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무더기로 상장 폐지되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재감사에 대한 부담과 짧은 개선 기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통신부품 기업 감만우는 지난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 등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짧은 개선 기간과 한국거래소의 일괄 처리로 결국 정리매매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상장 폐지 효력 정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감만우 측과 주주들은 상장 폐지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 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반드시 재감사 계약을 해야 하고 바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를 크게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라 할지라도 다음 연도에 적정 의견을 받는다면 상장 폐지 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 등으로 재감사 요구가 가능성 있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개정 규정 시행 전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4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감만우 등 2018년 이전 사례에는 적용이 안 돼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오늘도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처럼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과연 내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정말 미세먼지를 잘 걸러주는 것인지 소비자들 입장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과연 표시대로 미세먼지를 제대로 잘 차단해주는 것인지, 과장 과대 광고는 없었는지 확인에 나선 겁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그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는데 이걸 틈타서 제조업체가 성능이 떨어진 또는 그 인증하고 관련 없는 그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소비자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우선 KF는 코리아 필터의 줄임말로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20개의 제품 중 1개의 제품이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불합격을 받은 제품은 YJ 코퍼레이션이 판매 중인 CM3 KF94 마스크입니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의 기능을 부풀려 표시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의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사용 기한이 지났음에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과장 과대 광고로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밀입자 99.9% 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 차단 등 문구를 사용한 겁니다. 미세먼지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건데 이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긴 겁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택시 업계와 IT 업체 카카오가 손을 잡고 승차 거부 없는 콜택시를 선보였습니다. 택시 운송 가맹 사업자 타고솔루션즈가 오늘 선보인 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는 호출 시 기사가 목적지를 볼 수 없고 주변에 빈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배차됩니다. 호출비는 기본 3,000원으로 실시간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거리에 따른 요금은 기존 택시와 같습니다. 또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여성 전용 택시 웨이고 레이디도 시범 운행됩니다. 웨이고 블루와 레이디를 운전하는 기사에게는 산학금 없이 완전 월급제가 적용됩니다. 웨이고 블루와 레이디는 카카오티 앱을 업데이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송 신임 코스닥 협회장이 오늘 취임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등 상장사에 대한 실질적 혜택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협회장은 지금껏 나온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대부분 감독과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이었다며 세금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기재위 등 관련 부처의 세제 혜택과 관련한 건의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 협회 측은 신규 상장 코스닥 기업에 대한 사업 손실 준비금 제도 부활과 상속세, 증여세 인하, 회계 관련 직원 채용 시 세액공제 추가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 손실 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미래에 혹시 모를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더해 장기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 차익과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스톡옵션 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지금 코스닥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나 혹은 국회나 이런 데 조금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된다면은 그게 지수로 또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서울 코엑스에서 협력사의 채용을 지원하는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과 자동차 산업의 고용 창출 확대에 모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260여 곳의 협력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현대차와 기아차 외에도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현대위아 등 여러 분야의 그룹사도 처음으로 참여해 부품과 설비, 원부자재 협력사들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서울 행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 광주와 다음 달 대구, 창원, 울산 등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채용 박람회를 이어갑니다. 현대차 그룹은 협력사들이 채용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 기획과 운영 등 재정적인 지원도 전담합니다. 박람회장은 명사들의 강의가 진행되는 취업 특강관과 구직자 컨설팅을 진행하는 잡 컨설팅관,
현대차그룹의 동반성장정책 및 협력사의 경쟁력을 알리는 동반성장관과 부대 행사관 등으로 운영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부터 협력사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현장 예비 면접 사전 예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병역자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 10개월 만에 약 27만 건의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월 출시된 유병역자 실손보험은 고혈압 등으로 약을 먹고 있는 만성 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됐으나 과거 질환으로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역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춘 상품입니다. 대신 자기 부담률이 30%로 일반 실손보험 20%보다 높습니다. 월별 가입 건수는 출시 첫 달인 작년 4월 가장 많은 4만 9천 건이 판매됐고 이후 매달 2만 건 안팎의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험료는 총 901억 원이 들어왔고 지급된 보험금은 143억 원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지금은 판매 초기이므로 지급 보험금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 상품은 통상 출시 후 3년 이상 지나야 지급 보험금 추세가 안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미세먼지를 씻어줄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적으로는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이후부터는 전국의 공기질이 깨끗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까지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 지방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13도, 춘천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요. 한낮에는 속초 16도, 강릉은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부산은 15도로 시작해 부산은 19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최고 4m, 남해와 동해는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